오늘 열린 경북도의회 도정질의에서 동해안발전본부의 포항 이전 지연과 도 출자 출연기관의 낙하산 인사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경주 강진 이후 내진 보강 작업을 해온 월성원전의 재가동 안전성을 놓고 한국수력원자력과 환경단체가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울릉도에 자취를 감췄던 오징어가 최근 다시 잡히기 시작했지만 어장이 늦게 형성돼 올해 어획량은 평년을 밑돌 전망입니다. 경상북도 동해안발전본부의 포항 이전이 당초 계획보다 최소한 8개월가량 늦어져 동남권 주민들의 불편이 길어지게 됐습니다. 오늘 열린 도정질의에서는 또 도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경북도청이 지난 2월 안동으로 옮겨갔으나 대구 예청사에 그대로 남아있는 동해안발전본부. 당초는 2018년까지 포항으로 이전될 예정이었지만 일러야 2019년 6월로 늦춰진 것이 확인됐습니다. 절대 공기를 감안하더라도 2020년 이후라야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2018년 초에 착공해서 2019년 상반기에 본부 이전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복지 수준이 지난 2011년과 2013년에 이어 지난해 연속 10개 시도 중 꼴찌인 점도 지적됐습니다. 교통약자의 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체계적 거시적인 다양한 대책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 남맥상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관용 지사 재임 동안 경상북도 출자 출연 기관은 19곳에서 30곳으로 급증했고 퇴직 공무원의 자리 보전용 낙하산 인사 비율은 올 1월 38%에서 9월 43%로 늘어났습니다. 도의원들은 또 소나무 재선충 방제 미흡과 24.7%에 이르는 상수도 누수율에 대한 대책 미흡도 질타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북도의회가 내년도 경상북도 편성 예산 7조 4천억 원과 경북교육청 예산 4조 13억 원에 대한 심사를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내일부터 6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1차 심사를 진행하며 8일부터 15일까지는 예결특위에서 종합 심사를 한 뒤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합니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서는 경상북도의 올해 추가 경정 예산 8조 4천억 원 과 경북교육청 4조 원을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최종 확정해 의결했습니다. 지난 9월 경주 강진 이후 가동을 중단하고 내진 보강 작업을 해온 월성원전 4기가 최근 재가동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활성단층 조사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전 핵심 부품의 내진 보강도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효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12일 발생한 규모 5.8의 경주 강진에 월성원전 1, 2, 3, 4, 5기의 가동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달 넘게 안전점검과 내진 보강 작업을 했고 최근 재가동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강진에 크게 놀랐던 국민들은 월성원전을 재가동해도 과연 안전할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양산 단층대와 같이 인접한 수십 개의 단층이 지진의 영향으로 어떻게 활성화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데다 500차례가 넘는 여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300억 원을 들여 정밀 지질 조사를 벌일 계획이지만 5년 뒤에나 결과가 나오는 장기 연구 과제이고 이번 재가동 계획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지질조사에 의한 어떤 결과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가동을 무조건 결정한다는 것은 위험에 노출되는 상태로 주민들을 내몰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더구나 해결료를 넣는 원자로 압력관의 안전성도 논란입니다. 설계 보고서에는 압력관이 0.2G의 지진 충격과 복합 사고가 발생할 경우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임계 응력의 여유도가 1% 수준에 불과하다고 분석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자체 점검 결과 복합사고 발생 요인을 배제한 상태에서 월성원전은 0.3G를 초과하는 내진 성능을 확보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내진 성능 측면에서 보면 설계 기준인 0.2G보다 큰 0.3G 이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설계 분석 보고서가 무시된 채 실질적인 내진 보강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사업자인 한소원의 자체 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설계 자료를 보면 그 원자력 압력관 자체가 0.2G에서 1% 여유도밖에 안 되는데 한소원이 평가 방법을 바꿔서 뭐 충분히 여유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꼼수죠. 그래서 평가 방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처럼 지진은 대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월성원전 안전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주말부터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경북에서는 가금류 축산 차량 70대가 운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는 축산 관련 차량에 부착된 GPS 장치를 분석해 70여 대가 운행을 했고 이 가운데 27대는 허가를 받고 운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나머지 차량에 대해선 확인 작업이 진행 중이며 허가를 받지 않고 이동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차 소유자나 운전자는 처벌할 방침입니다. 자취를 감췄던 오징어가 며칠 전부터 다시 잡히기 시작해 울릉도에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년보다 두세 달 늦게 어장이 형성되는 바람에 올해 어획량은 평년작 이하가 될 전망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릉도에 나타난 오징어가 얼마나 반가웠으면 군수가 업한장에 나와 하역 작업을 돕습니다. 텅 비었던 할복장에도 오랜만에 오징어가 깔렸습니다. 초여름 날부터 오징어 많이 났거든요. 그래 오징어 이제 많이 나지 싶어요, 동기달에. 예년 같으면 9월부터 어장이 형성됐지만 올해는 11월이 넘어가는 시점에 비로소 어장이 형성돼 아직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낫죠. 났는데 이래 잡아가면 안 돼요. 모든 게 다 이래가지고는 안 돼. 어획량을 비교하면 울릉도에서 오징어가 얼마나 잡히지 않는지 확연해집니다. 성어기인 9월부터 11월까지 석 달 동안 어획량은 547톤. 역대 최악의 흉어라는 지난해의 59%에 불과하고 2014년을 대비하면 35%에 그칩니다. 요즘 오징어 가격은 20마리 한 축이 6만 원 선. 예년보다 배 이상 오른 것으로 건조비 등을 감안하면 마른 오징어 한 축에 8만 원은 받아야 하는데 비싸면 소비가 안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이맘때 잡히는 오징어는 러시아 수역에서 동지나 해로 산란하기 위해 남하하는 어군입니다. 오징어가 오랫동안 울릉도에 머물러 달라는 바람은 기도에 가깝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남하하는 오징어 어군이 우리 군 주변 해역에 오래 머물며 어획되길 기원해 봅니다. 오징어가 잡히지 않는 것은 북한 수역에 들어가 남하하는 오징어를 싹쓸이하는 중국의 대형 어선 때문. 북한 수역을 중국에 내주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포항에 있는 사료연구센터에 연구개발동과 생물사육동을 새로 지어 문을 열었습니다. 사료연구센터는 현재 양식어류의 생사료 비중은 77%에 달하는데 생사료는 수질 오염 등 문제가 많지만 저렴하다는 이유로 선호되고 있다며 앞으로 값싼 배합 사료를 개발하고 양식어류의 성장 단계와 수온 환경에 맞춰 최적의 사료를 자동 공급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료연구센터는 국내 유일의 양식 물고기 사료연구 전문기관으로 2004년부터 배합사료 개발과 표준화 연구를 시작해 2006년에는 국가사료검정기관으로 지정돼 배합사료 검정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구 서문시장 대형 화재를 계기로 포항 죽도시장과 경주 성동시장 등 지역 전통시장에서도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겨울철 화재는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문어발식 전기 콘센트 사용을 자제하고 시장 안 노후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영업을 마친 점포에서는 전원과 가스밸브를 차단해 화재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소방차가
빨리 진입할 수 있도록 소방 통로를 확보해 둬야 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이 자동차 부품업체가 많은 경주 지역은 늘어난 반면 철강업체가 많은 포항 지역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지난 6월 기준으로 한국은행의 자금 지원을 받는 은행을 통한 중소기업 대출을 분석한 결과 모두 1,046개 업체가 5,200여억 원을 대출받았고 지역별로 경주가 52%를 차지한 반면 포항은 37%에 머물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2010년 이후 대출 상황을 보면 자동차 부품업체가 많은 경주는 늘어나고 있는 반면 철강업체가 많은 포항은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포항시의회는 오늘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열고 다음 달 23일까지 내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와 시정 질문 등 26건의 안건을 처리합니다. 이강덕 시장은 예산안 제출에 따른 내년도 시정 연설을 통해 신산업 육성과 쾌적한 정주 여건 조성, 환동의 물류산업 선도도시 육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성조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경북도청이 지난 2월 안동 예천으로 옮겨갔지만 동해안발전본부의 임시청사 이전은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동남권 주민에 대한 경상북도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습니다. 12월의 첫날인 내일 오후부터 다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권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이제 몇 시간 뒤면 12월입니다. 오늘 종일 비가 추적추적 내렸는데요. 적은 양이지만 빗줄기는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내일 오후부터 모레 아침 사이에 찬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면서 기온이 떨어지겠고요.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특히 모레 아침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권의 추위를 보이니까요. 체온 유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동해상에는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는데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 점차 바람도 매우 강해지고 물결도 매우 높아지면서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내일 오후부터 맑아지겠고 바람이 점점 강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과 영덕 5도, 포항 7도, 경주 4도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과 영덕 10도, 포항 11도, 경주 1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바람이 아주 거세게 불겠습니다. 아침에 울릉도가 8도, 독도 11도, 한낮에는 울릉도 9도, 독도 12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상은 내일 비는 오지 않지만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고요. 바다의 물결 최고 5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맑은 날이 이어지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문화원은 오늘 강당에서 포항문화 원형 찾기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문학인과 교수들이 포항 현대문학사와 소비문화, 포항 연극 백년사, 그리고 조선 말기 지식인들의 시 주고받기 활동 등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또 지정 토론자들이 주제 발표에 대해 질문을 하고 각 분야의 문화 활동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발전시킬지에 대해 토론도 벌였습니다. 내일부터 가까운 바다에서도 대게 주업이 허용됨에 따라 해경이 대게 불법 포획 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해경은 일선 해경센터 소속 단속 인력과 경비 함정을 총동원해 단속에 나서고 적발자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올 들어서만 대게 불법 포획 유통사범 100명을 검거했습니다. 앞으로는 낚시 어선에 타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항상 착용하도록 법 규정이 강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부터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시행됨에 따라 선장을 포함해 낚시 어선을 타는 사람은 전원 구명조끼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낚시 어선에서는 구명조끼를 필요할 때만 착용하도록 규정해 전복사고 때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오전 8시 50분쯤 경주시 건천읍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44살 구모 씨가 몰던 21톤 화물차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2천여만 원의 피해를 내고 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사고로 주변 3km 구간에서 정체 현상이 벌어졌으며 소방당국은 화물차가 도로 오른쪽 방호벽을 들이받아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명예 시민인 개그맨 김원효 씨가 오늘 우창동의 저소득 가정 4가구에 교환 쿠폰을 포함한 연탄 1,004장을 전달했습니다. 김 씨는 생활이 어려운 77살 전모 씨에게 연탄 104장을 직접 배달하고 나머지는 저소득 3가구에 교환 쿠폰으로 전달했습니다. 김원효 씨는 지난해 1월부터 포항시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포항시 명예 시민이 됐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2001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노요리 류지 나고야대 석좌 교수가 포스텍의 5번째 명예박사 수상자로 결정됐습니다. 노요리 교수는 광학활성 촉매를 이용하는 비대칭 합성법을 개발해 유기합성 화학 분야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신약물질 상용화에도 기여했습니다. 포스텍은 지난 2006년 미국 록펠러대 로더링 머키넌 교수를 시작으로 김종훈 전 벨 연구소 사장, 피터 김 미국 머크 연구소 사장,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 20곳이 내년에 2천여 명을 신규 채용합니다. 경북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인원인 660여 명을 뽑고 한국도로공사는 175명 등 7개 기관이 정규직을 신규 채용합니다. 대구에서는 한국가스공사가 고졸 채용 26명을 포함해 130명을 정규직 신입으로 채용하며 경북대병원은 466명, 신용보증기금 114명 등 모두 13개 기관이 신규 채용에 나섭니다. 현재 대구 경북 지역의 청년 인턴 채용 규모는 1,400여 명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매우 나쁜 수준입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에 따르면 이번 달 대구 경북 지역 제조업 업황 지수는 61로 전달보다 1포인트 떨어져 3개월 연속 하락했고 전국 지수 72보다 11포인트나 낮습니다. 다음 달 업황 전망 지수도 전달보다 8포인트나 떨어져 57을 기록했습니다. 또 중소기업 중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달 대구 지역 중소제조업 업황 전망 건강도 지수는 83.8로 전달보다 1.7포인트 떨어졌고 경북의 업황 전망 건강도 지수는 77.9로 전달보다 23.8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